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새해 주정부 운영 연설이 있었습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은행들이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주의 주간 평균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뚜렷이 감소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결국 모두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온라인상의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모셔널이 2023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갓난아기를 이송하던 헬기가 두동강이 나며 불시착했으나 기적적으로 탑승객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새해 주 정부 운영 연설을 통해 공공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어제 뉴저지주의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2만 1,483명, 입원 환자 수는 6,036명, 사망자 수는 14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신년 연설을 통해 어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taken the necessary step of re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to ensure we keep moving forward, guided by facts and science. 머피 주지사는 또한 비상사태 연장이 봉쇄 조치, 영업 제한 혹은 모임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자격이 되는 주내 인구 중 9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와 같은 연장 결정에 주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필요하다며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Governor Murphy is doing a fabulous job right now with what he's doing with children and the schools, and I think there should be mask mandates in school.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향후 수주 후에 발표될 주 예산안에 세금 인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the state budget I propose in a few weeks will not raise taxes. 이에 정치 전문가 제넷 호프만은 뉴저지 주민들은 높은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보다 살기 좋은 뉴저지를 만들기 위해 세금이 보통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지사는 총기 폭력, 기후변화와 관련해 연설을 이어갔으며 특히 대마초 산업 분야에서 올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의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2022년 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욕 일원의 한인은행들이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국의 친족과 가족들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안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인은행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설날이 2월 1일로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인은행들은 다음 주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의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과 한도액, 그리고 송금 가능 국가 등을 공지하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각 은행들의 설맞이 서비스 기간에 송금하면 평소 $20에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무료 송금 한도액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은행은 노아은행과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과 퍼시픽 시티뱅크, 뉴밀레니엄뱅크와 신한아메리카은행, 그리고 KB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밀레니엄뱅크는 송금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며 KB 하나은행은 한국과 중국 등의 타은행 송금 시 $3,000까지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희 노아은행에서는 오는 1월 18일 화요일부터
2월 1일 화요일까지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송금 액수는 무제한이며 한국뿐 아니라 타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송금 국가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는 개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보내는 송금만 해당됩니다. 또한 송금 가능 국가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메트로시티뱅크와 노아은행입니다. 단 메트로시티뱅크의 경우 송금 가능 국가는 무제한이나 송금 횟수가 1일 1회이며 무료 송금 한도액은 $1,000입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로 송금 가능한 국가를 한국만으로 제한하는 은행은 우리아메리카은행과 신한아메리카은행 그리고 뉴뱅크입니다. 특히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무료 송금 한도액이 거래당 $3,000, 고객당 최대 2회입니다. 이번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행사 대상은 각 은행의 개인 계좌 고객입니다.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무료 송금 서비스 행사는 각 은행별로 송금 한도와 국가가 달라 사전에 거래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감염 위험 없이 원격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해튼의 스타이프센트 고등학교와 브루클린 기술고등학교의 학생들은 11일 오전 11시경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원격 학습에 대한 선택권과 안전한 교실에서 학습할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코로나19 정책에 항의하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원격 학습 옵션과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역 방침을 요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학교에 출석을 강요당한다고 여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불편함과 요구사항을 알렸고 이에 브루클린 기술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 학생들도 원격 수업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사노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1월 18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시 교육국을 상대로 맨해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라며 교내 감염은 1%밖에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의 공립학교들은 겨울방학 개학 이후 지난 2주 동안 기록적인 수의 결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월 10일 교사노동조합 UFT는 성명에서 7일 뉴욕 전역 공립학교 결석률은 약 55.5%였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하루 출석률은 약 91%였습니다. 또한 뉴욕시 교사노조가 발표한 1월 9일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에서 2021년 9월 13일 이후 교직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학생 14명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며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는 뉴욕에서도 지난달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기준 뉴욕주 주간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7,8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의 평균인 13만 2,09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감염률도 어제 18.6%를 기록하며 일주일 전 30에서 35%대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평균 1일 입원자 수는 623명으로 일주일 전 대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주 전역 최근 주간 평균 1일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사상 최고치인 1271명과 비교하면 4.9%에 달한 수치입니다. 지난 5일 데이비드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세가 향후 수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표 후 6일밖에 되지 않은 어제 포브스지는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이미 뉴욕시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 전국의 신규 감염자 수는 13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7일 전인 지난 3일 보고된 하루 최고치 103만 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HHS는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총 14만 5,982명에 달한다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록은 작년 1월에 14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결국 오미크론이 모두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오미크론이 극히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micron, with its extraordinary, unprecedented degree of efficiency of transmissibility, will ultimately find just about everybody. Unfortunately, those who are still unvaccinated are going to get the brunt of the severe aspect of this. 소장은 백신 접종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증세를 겪지만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 위험률은 낮다는 점에서 미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소장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사회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으며 약 15만 명의 입원자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아직 코로나19를 통제하는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닛 우드콕 식품의약국 FDA 국장 대행은 같은 날 상원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방역 방침을 설정할 때에도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폭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에 관한 가짜 정보가 SNS상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전의 거짓 정보들은 백신과 마스크,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에 관한 것들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최근에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최선의 대책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거짓 정보로는 신속 자가진단 검사는 결과가 미리 결정돼 있다 또는 PCR 검사는 검사로 가장한 백신이다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가정용 자가검진 키트가 주스나 생수에도 양성 반응을 보이는 동영상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일부 액체에서도 양성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자가검사 키트의 사용법을 준수해 검사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극우 웹사이트 게이트웨이 펀딧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PCR 검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는 거짓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2만 2천 건의 좋아요와 댓글, 공유를 받았습니다.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들은 답변을 피하거나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팩트체킹 업체와 협력해 가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단속 노력에도 새로운 거짓 정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모시노 최고 경영자 컬 이액네머가 2023년부터는 완전 자율 주행 차량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기사 없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칼 이아그네마 모셔널 최고 경영자는 아이오닉 5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2023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모셔널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앱티브의 합작사로 지난 2020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아그네마 최고 경영자는 지난 6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2에 맞춰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로봇택시는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아이오닉5는 완전 무인 로봇택시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수백만 명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셔널은 특히 자율 배달에 주목했습니다. 무인 로봇택시 운행에 극대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음식 배달은 팬데믹 이후 2배 성장했고 지난해 음식 배달 앱의 사용률은 20% 증가했습니다. 모셔널 측에 따르면 그 일환으로 지난달 우버이츠와의 제휴를 통해 음식 자율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음식 자율 배달 서비스는 모셔널의 차세대 로보택시인 아이오닉 5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모셔널은 리프트와 비와 등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와도 제휴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하그넷마 최고 경영자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서비스는 2023년 우선 라스베가스를 거점으로 론칭되고 미국 전역과 글로벌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셔널은 2021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합니다. 이하그네마 최고 경영자는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들의 이동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며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기후변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갓난아기를 이송하던 의료 헬기가 기체 이상으로 도로 위에 불시착하며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포함한 모두가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어제 필라델피아 교회의 어퍼다비 상공에서 치료가 시급한 갓난아기를 포함해 4명이 타고 있는 일요용 헬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헬기는 갑작스러운 기체 이상으로 요동을 치다 도로에 불시착한 뒤 다시 튀어올라 도로 앞에 있던 교회 건물에 부딪혀 결국 멈췄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헬기 꼬리 부분이 부러져 기체는 두동강이 나며 크게 손상되었으며 측면으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기적적으로 아기 환자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아기는 현장에 급파된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버나트 경찰서장은 헬기가 불시착하며 전선에 휘감기거나 건물과 충돌하지 않은 것을 믿기 힘들 정도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기 조종사가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의 마지막 시점까지 최선의 추락 지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다. 조종사의 판단으로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10월부터 작년 2월 사이 미국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6만 명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신생아 수가 확연히 낮았는데 이는 2020년 4월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할 때 임신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필립 레빈 웨슬리 대학 교수는 불안은 임신을 저해야 한다며 사람들은 안전할 때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상황이 나쁠 때는 아기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대공황 혹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기와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출산율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항공대란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4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직원 3천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운항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사 직원 3천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객기 운항 일정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영업 부담이 커져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비행 일정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CEO는 미국의 허브 국제공항인 뉴욕 인근 뉴요크 공항에 배치된 직원 중 3분의 1이 최근 하루 동안 병가를 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의 무더기 확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일터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10일 뉴욕주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비용 지원 프로그램 ACP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10일 저소득층 가정에 인터넷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렴한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 즉 ACP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방빈곤선 200% 이하로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만 3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뽑힌 가구는 월 최대 30달러의 인터넷 비용을 할인받고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구매할 시 일회적으로 1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CP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버스 운전자나 열차 직원을 공격하다 체포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 주의회와 필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중 대중교통회사 직원들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자 올해부터 직원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안을 발의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 트랜시트 등 공영운송회사는 물론 모든 운송회사 직원들을 폭행 또는 위협하다 체포되면 3급 형사범죄 기소, 3에서 5년 징역형,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 트랜시트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뉴저지 트랜시트 직원들이 공격을 당한 건수는 총 150건에 달했으며 이 중 버스 운전자에 대한 공격은 82건에 달했고 열차 직원에 대한 공격은 5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